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여왕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대부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뽑을 것입니다. 스페인에도 엘리자베스 1세에 버금가는, 아니 엘리자베스 1세보다 더 강력했던 왕권을 만든 여왕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여왕이자 지금의 스페인의 기틀을 만든 왕. 이슬람 군대의 나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결국 이슬람 군대를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고 중앙국권을 만든 여왕. 스페인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여왕, 바로 이사벨 1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벨 1세는 정말 박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안 2세의 딸인 이사벨 1세는 이복 오빠 엔리케 4세에 의해서 성에서 쫓겨납니다. 엄마의 이사벨과 동생 알폰소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엄마 이름도 이사벨이고 딸의 이름도 이사벨 1세잖아요. 이사벨 1세는 엄마의 이름인 이사벨 이름을 이어받았고요. 엄마의 정확한 이름은 이사벨 데 포르투갈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정신병 증세를 일으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벨 1세의 딸인 후아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후아나도 정신병을 겪게 됩니다. 엄마도 정신병, 그리고 딸도 정신병을 겪는데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왕족에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 이사벨이 그러한 충격 때문에 정신병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역사책에 따르면 이사벨 1세는 이 경험으로 일반 백성들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빠인 엔리케에도 딸이 생깁니다. 이게 웃긴 게 엔리케의 딸도 후아나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엔리케의 딸 후아나가 총신인 후안 파첸코의 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실 엔리케 역시 합스부르크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 성불구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공식적이 아니었지만 이미 일부 신하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런 엔리케에게 딸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 대신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엔리케는 딸 후아나를 왕위 계승자로 강행했지만 귀족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이사벨 1세와 동생 알폰소가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알폰소가 죽게 됩니다. 이사벨 1세는 포르투갈의 아폰소 5세와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폰소 5세가 삼촌입니다. 그리고 후아나보다 19살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후아나는 이런 포르투갈의 통합보다는 아라곤 왕조에 있는 페르난도 2세가 훨씬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아라곤은 카탈루냐뿐만 아니고 발렌시아, 발레아스 제도, 그리고 시칠리아까지 점령한 나름 거대한 왕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벨 1세가 엔리케 4세에 의해서 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벨 1세는 동생 알폰소의 묘비에 간다라는 말을 하고 결국 이사벨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탈출을 합니다. 엔리케는 곧바로 추격대를 보냅니다. 게다가 프랑스도 방해를 합니다. 왜냐면 아라곤이든 카스티아든 두 세력이 합쳐지면 세력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 역시 그 세력이 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 또한 강해질 중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이사벨은 성에서 도주를 하고 페르난도는 상인으로 변장해서 바야돌리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사벨의 업적은 확실합니다. 이사벨은 현재 스페인 영토를 확정한 최초의 왕이 됩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연합 상태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도 연합 상태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루었던 영토들이 지금의 스페인의 영토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앙 집권형 국가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타를 완성을 합니다. 레콘키스타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이사벨 1세와 남편인 페르난도 2세에 의해서 레콘키스타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에 의해서 스페인 문법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가 분화돼서 스페인어가 된 건데요. 사실 이 라틴어는 유럽의 대부분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로망스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비롯해서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때 지금의 스페인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법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콜럼버스의 출항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콜럼버스의 출항이 스페인 왕들에 의해서 한 번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콜럼버스는 무려
3번의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사벨 1세에게, 그나마도 페르난도 2세는 이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여왕에 의한 부정적인 평가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왕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유대인과 가톨릭으로 개종한 무슬림조차 나라에서 쫓아냅니다. 이사벨로 인해서 가톨릭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게다가 르콘키스타의 성공으로 마지막 그라나다 왕조가 붕괴된 후에 왕권과 가톨릭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때문에 교황은 이사벨과 그 남편이 페르난도 2세에게 가톨릭을 수호했다는 명분으로 가톨릭 왕들이라는 칭호를 부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럼버스 출정을 허락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사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콜럼버스가 출정했을 상황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발견한 아주 약간의 금은 차후 피사로와 코르테스가 페루와 멕시코를 약탈한 시발점이 돼서 스페인이 당시 최강 국가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스페인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사벨 1세가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벨 1세를 기준으로 후아나 공주도 있고요. 그리고 후아나 공주의 아들인 페르난도 7세도 알아두시면 좋은 스페인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사벨 1세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 레콘키스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